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재구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휴일 좋은 계획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채권자 중심의 40년 동안의 경제에서 채무자 경제로 앞으로는 30년, 많게는 40년까지 변화되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 이런 쇼츠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보통 쇼츠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보셨어요. 쇼츠가 짧은 시간에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참 어렵죠. 1970년대, 80년대부터 2020년대 혹은 현재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통화도 많이 발행하고 국채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통화를 많이 발행하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금리도 오르게 되죠. 그럼에도 금리가 오르지 않았어요. 통화를 많이 발행하고 국채도 많이 찍었는데 인플레도 없었고 물가 상승률도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자체도 안정을 찾아서 저금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독일, 한국 이런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저렴한 노동비로 그 당시 1970, 80년도로 생각하면 저렴한 노동비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발행한 돈을 다 흡수를 한 겁니다. 저렴한 노동비 흡수를 하면서 그분들이 근로자들이 저축을 하신 거예요.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시면서 평생 저축해서 집 사고 이런 활동을 하셔서 그 많은 화폐와 국채를 다 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와 전쟁을 겪으면서 2020년도 들어서면서 각국이 그동안 발행했던 국채라든가 통화 때문에 재정 적자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돈으로 성장했던 것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거품이 부실화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1980년, 90년도부터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국에 사다가 값싼 노동력이 있는 베트남, 중국, 대한민국,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독일, 유럽 쪽으로 공장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자본으로서만 경제를 내수와 자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공급망 물류가 위협을 받으면서 전쟁으로 또 코로나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생겨납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래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특히 AI, 첨단 분야는 자국에서 직접 설계, 제조, 생산까지 하는 그런 경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굴뚝산업이라고 했던 제조업들도 일부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재정적자가 작년에 2,500조에 부채 이자만 1,500조를 썼습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역적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다시 미국의 화두로 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고민을 하겠죠. 레이건 대통령은 플라자 합의로 일본 환율을 올려서 환율을 내리고 일본의 그 약했던 엔화를 2배로 강하게 만듭니다. 250엔을 125엔으로 환율을 인하시키면서 엔화를 강세를 만들죠. 그러면서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달에 출범할 미국 새 정권은 이러한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하나의 변수가 큰 변수가 되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관세, 감세, 암호화폐를 뭐 인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겠죠.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 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찍은 국채에 대한 이자가 1,500조. 1년 국방비보다 1.5배가 많은 거죠. 이자가. 그게 비단 미국뿐이 아니에요. 저희 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전 세계가 채무자가 됐습니다. 국가 자체가. 미국은 그 1,500조라는 것이 미국 GDP의 4.5%예요. 저희는 한 60% 되죠. 일본은 25%를 이자를 내고 삽니다. 미국은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합해서 10% 정도 돼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졌던 채권자들, 정부, 국가들이 이제는 채무자가 돼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상황이죠. 돈의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채무자가 많다는 거죠.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의 채권 경제였어요. 채권자 경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더 많은, 그래서 금리가 낮은 그런 경제였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반 가게도 저축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시대. 그래서 이제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시대로 큰 프레임이 옮겨가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러한 큰 흐름에서 어떠한 경제 이론이 설명해주고 해결책을 내줄 수 있느냐. 아직은 나오는 경제 이론이 없어요. 경험해본 국가도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망했다. 경제가. 그건 경험이 아니죠. 국정의 실패죠. 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플로우, 사이클이 채무자 사이클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근 3, 40년 동안. 그래서 이런 채무자 경제로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나 기업과 가게가 대처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저희 나라만 해도 재정 적자의 허덕이잖아요. 감세를 하면 기업이나 가게에 세금을 덜 거두니까 기업도 가게도 호주머니가 넉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넉넉지 못해서 세금을 덜 내는 상황. 그래서 재정 적자는 더 많이 되는 상황. 이거는 감세 정책 취지에 좀 어긋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 자영업자는 25%가 버는 걸 다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 그러면 한계 자영업자는 40%가 아니라 50%가 넘는다고 봐야죠. 이런 정부, 기업, 가게, 부채에 허덕이는 경제 상황. 지렛대, 부채라고 하는 지렛대가 부러져가지고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학계에서는 좀 연구를 활발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정부 당국에서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임기응변식의 그런 모멘텀식, 땜빵식 정책은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큰 흐름, 플로우의 경제를 보면서 정책을 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기업과 가게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면 국가나 기업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가게 운영을. 이런 것들이 정부와 대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1929년 공황이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으로 했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대규모 어떤 사업, 공급으로 인한 고용 해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이끌어가는 경제 상황. 채권자라고 하는 공급자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채무자라고 하는 수요자가 경제를 끌고 가는 상황. 그러한 경제.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돈의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저금리는 이제 좀 어렵지 않냐. 중금리 시대로 간다. 4, 5%대. 물가의 인플레이션의 기간은 10년 주기로 왔던 것이 7년 아니면 4, 5년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반복되는.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망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구글,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것이 네트워크가 설정이 돼야 되죠. 나부터.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들이 큰 대기업이 되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AI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는 거죠. 우선 네트워크 자체가 필요 없는 이제 AI 시대는 아주 없어질 수는 없고 그 비중이 적어지는 그런 큰 또 프레임도 AI 시대에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중금리 시대 네트워크가 비율이 감소하고 새로운 플랫폼 형태가 나타나는 AI형 플랫폼이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오프라인 시장도 백화점에 가시면 제가 언뜻 그런 환경 목격했는데 거기 그 의료 매장에 가면 백화점 비싸잖아요. 꼭 뭐 브랜드가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에서 이렇게 찾아봐요. 찾아보고 같으면 싸면 백화점에서 안 삽니다. 그 자리에서 주문을 해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저희 이런 작은 구멍가게도 그런 손님이 몇 분 제가 봤어요. 와서 보시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비교해서 싸면 사진 찍고 가서 주문하셔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더 발전된 플랫폼, AI형 플랫폼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참 불편하죠. 저희가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일주일 만에 좀 으슥하다 이런 느낌 같죠. 갑자기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올 것 같은 상황.
경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속도가. 저는 그래서 국가 생태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손 대는 곳마다, 의료계 과학계, 다 손 대는 곳마다 이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우수 청년들이, 우수 인력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인데, 이걸 어떡합니까? 1년에 과학자가 된 사람들이, 의사가 된 사람들이 3만 명씩 나가는데, 3만 5천 명씩.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미래를 준비할 거예요? 1년에 졸업하는 이공계가 15만 명인데, 15만 명 중에서 3만 5천이 해외로 나간다? 우수 인재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분들이 나가는 건 그것도 생태계예요. 본인들이 더 능력을 펼치고 R&D 예산이 많고 더 자유롭고 복지가 더 잘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생태계거든요. 있을 이유를 줘야 되죠, 정부가. 그런 생태계 조성을 못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손 대는 것마다 다 생태계가 무너집니까? 의료대란으로 돌아가시지 않아야 될 분들이 통계로 두 달에 1,7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1년이면 10,000명이 넘어요. 18,000명이야. 제가 볼 때는 18,000명이 아니라 더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없다. 비상 상황 아니다. 국민의 목숨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는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가요? 생명 존중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가요? 국민의 뭘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지 도구인가요, 국민이? 나라가 어려운데 예비비를 그냥 이렇게 내 돈처럼 갖다가 쓰고, 한 번 부가 깔라고 하는데 8,400만 원. 무슨 어울림마당 하나 조그맣게 하는데 9천만 원. 그것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아니까. 나라 국가안이 지금 작년 올해 합해서 재정이 마이너스 84조가 돼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님은 반찬을 줄여요. 그리고 떼감도 아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 서민의 몫인 것 같아. 국민의. 그러니까 관저에 사우나, 옷장, 더울 때 좀 선선하라고 정자 한 8천만 원짜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솔선수범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격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이게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걱정돼요. 이 춥다라는 용어 자체가 내가 그거하고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졌는지, 소침해있는지, 아니면 번아웃 됐는지, 파이팅해서 한번 가자 이런 것보다는 어떡하지 앞으로,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든다. 저만 그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해야 됩니다. 국민이 나서야 돼요. 여당도 의지가 없고 야당도 안정권 때를 좀 기다리는 상황 같아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너무 국부가 손실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 국부 떨어지는 그 금액으로 정말 3개군, 4개군이 먹고 살 수 있는 1년, 그런 국부가 하루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강보험을 잘 내고 세금도 잘 낸 국민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루에 3명씩 돌아가시는, 850명이면 한 달에 하루에 3명씩 돌아가시는 상황.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인가? 다음 정권은 통합이 중요합니다. 국민 통합이 중요하고 국가 이익을 중요시 생각하고 민족이라고 하고 교례라고 하는 단어로 통합을 하고 무너진 생태계를 일단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서로 같이 생각하면서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